을 돌아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야간 개장이 오픈했습니다. 머니 빌드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시장의 핫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이달 개최되는 유럽 종양학회에서 혁신 신약 임상 데이터를 대거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형 블록버스터가 탄생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던 제약 바이오, 많이 하락하기도 했었죠. 과연 신약이라는 날개를 달고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곽 대표님, 오는 20일 제약바이오 업계의 이 중요한 행사 어떤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상당히 그 유럽 종양학회 중요한 내용입니다. 개념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유럽 종양학회는 세계 3대 암학회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사고요.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데이터를 발표하게 될 텐데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유한양행입니다. 폐암 신약 렉나자 최종 데이터 파트너사 얀센을 통해서 공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중항체 항암제 임상 1상 중간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폐암 신약 후보 물질인 포지오티닙의 임상 2상 두 개 코호트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팩토 같은 경우에는 이 전이성 대장암 대상 벡토서팁 관련된 내용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발표하게 되는데요. 등등 11개 기업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또 우리나라의 위상이 돋보이는 좀 이번 학회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1개 기업이 참여하고 임상 데이터를 공개한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유럽 종양학회가 더욱 기대되는 것은요. 앞에서 이제 곽 대표님도 언급을 했지만 네로라는 국내 기업들도 다수 참여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슈들이 정말 많고요. 또 우리 윤 대표님은 이슈들이 많은 것 좋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곽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국내 많은 기업들이 이번에 학회에 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기업하고 손잡고 개발하는 이제 기업부터 그 다음에 국내 기업이 단독으로 개발하고 있는 신약 물질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또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 투자자 입장으로서 봐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이슈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곽 대표님, 바이오 분야 중에서도 특히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신규 개발이 까다롭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자, 이번에 개발에 성공해서 출시할 경우에는 전 세계의 고령화 생각하면은 수십억의 인구가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 단위의 매출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자, 이번 암학회가 국내 기업들에 있어서 주가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까? 상당히 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면역 항암 치료제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FDA 매년 10건 이상 이렇게 그 항암제 승인건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국내 품목 허가 또는 임상 단계에 있는 다수의 국산 항암 신약이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서 글로벌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대감이 현재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된다면은 국내 기업들의 항암 분야 연구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럽 종양학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학회고요.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번 종양학회에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의 어떤 기술들 이런 거 이제 윤 대표님께서도 이제 조사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이 어떤 항암 기술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세 개의 기업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기업에 대해서 약간 좀 소개를 드리는 시간들을 좀 가져볼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티움바이오라는 기업이 경구용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 1상을 이제 결과를 또 최초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회에서 최초 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관심들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이번에 공개하는 이제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이번에 치료 효과를 올려주기 위한 그동안에는 치료 효과가 높지 않았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앞으로 환자들을 조금 더 범용성을 좀 늘릴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키트 조달을 통해서 병용 투여하게 된다면 이거에 대한 이제 결과가 내년에 또 추가적으로 이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일상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우리나라 이제 국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 기업들이 그리고 나라가 국가가 어떤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냐면 AI에 관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회에서도 AI에 대한 데이터를 또 가져오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바로 GI 이노베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AI 분석이 포함된 면역 항암제 파이프라인 총 6개 중에 2개 발표를 또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 이번에 임상 분석 결과가 나온 데이터들을 발표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다음에 이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또 공개가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번 학회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나와 있던 데이터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었다가 어제 조금 떨어지고 이제 최근에 좀 떨어졌던 종목이죠. 유한양행이 이번에 3세대 폐암 신약 렉나자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또 소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얀센에서 주도적으로 또 연구하고 진행됐던 임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3상 결과 이번에 굉장히 좀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들 티움바이오, 그다음에 GI 이노베이션, 유한양행 이렇게 조금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들어보니까 유럽 종양 학회에 정말 많은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라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주요 이슈들 유럽 종양 학회에 대한 분석과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목요일을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서요 윤 대표님께서 살짝 언급하셨던 것 중에 유한양행이 언급이 됐어요. 주가가 네. 어제 급락했던 그러한 흐름이 나왔는데 네. 이게 사실 사람들의 기대가 컸었거든요. 네, 네. 근데 주가 왜 이렇게 빠졌던 것일까요? 네, 한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마이너스 8% 정도 갭 하락 출발을 하면서 장중에 18% 가까이 빠졌거든요. 이 빠졌다가 조금 더 걷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하락하지 않았어요.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기간을 좀 길게 두고 사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자 먼저 어제 그 급락한 이유를 좀 보면은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병용요법 임상 결과가 공개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게 무진행 생존 기간하고요. 그리고 반등 지속 기간하고 객관적인 반응률을 보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그죠 그 부분하고 타그리소라고 하죠. 그거와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좋은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런데 왜 빠졌을까요? 무진행 생존 기간이 30개월 이상으로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6.6개월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빠졌다라고 시장은 통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빠졌고, 근데 사실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와 그리고 유한양행 얀센의 마리포사와 비교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얼만큼 개선이 됐느냐? 7개월 정도 개선이 됐거든요. 이 숫자는요. 유한양행이 당초 목표했던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보다도 높은 숫자를 내는 게 목표였고 충분히 달성이 됐어요. 그래서 단순히 못 미쳤다는 부분인데 시장 반응이 다소 좀 아쉽게 나왔습니다. 무려 시가총액이 1조 원 빠졌죠. 하지만은 새로운 어떤 그 표준요법으로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중요한 모멘트가 또 추가로 전개되는 부분이 미, 유럽 규제기관의 승인 시점이 곧 임박하고 있고요. 보험급여 이런 부분이 등재가 된다면은 추후에 상업적인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반응은 과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빠졌을 때가 아주 좋은 기회지 않겠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곽 대표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유한양행 이슈에 대해서 조금 마음은 놓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 유한양행뿐만 아니고
자, 최근에 제약 바이오주들이 나흘 연속 하락세를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종양학회에 대한 이슈가 선반영된 게 아니냐, 이슈 소멸된 거 아니냐, 이러한 분석도 있을 수 있는데 윤 대표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일부 재료 소멸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약 바이오, 특히 이번 학회와 관련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신약과 관련된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관련된 회사들을 풀어낼 때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번에 신약과 관련된 회사들은 금리랑도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이제 오늘도 금리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 신약 개발을 하려면 사실 어마무시하게 큰 금액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금액들을 차입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차입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금액들을 들여오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이 신약 기업들이 개발을 하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 중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이제 진행들을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6번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임라를 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금리가 떨어진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재무적인 부담들은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번 신약 관련된 기업들의 조금 안 좋은 점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학회를 기점으로 1차적인 재료 소멸은 있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학회에서 임상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1상, 2상, 3상 기업들도 있고요. 그 얘기는 아직까지는 개발을 하고 있고 신약들을 발견해내고 있다,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가 앞으로는 기대감으로 다시 한 번 더 작용해서 올라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투자 심리가 꺾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1차적인 조정, 이번에 학회를 기점으로 한번 내려왔다가 다음에 올라올 수 있는, 그리고 신약들은 대부분 이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으니까요. 특별히 임상 결과가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출시까지 대부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요. 좀 천천히 기다려 보시면서 이번에 다음 임상들을 기다리고 다음 이제 중간 결과들을 좀 기다리면서 일단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윤 대표님 조금 전에 언급해주신 제약회사들 상황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실적이나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불안정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같은 경우는 신약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시밀러를 또 담당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신약 기업이냐 바이오 시밀러 회사냐 이 부분에서 많이 갈리는데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바이오 시밀러를 굉장히 잘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시밀러가 뭐냐면 기존에 나와 있는 의약품을 큰 틀을 변화시키지 않고 근데 여기서 정제 방식을 조금 바꾸거나 안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씩 변화해서 나오는 거의 복제약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개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바이오시밀러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신약 개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금리랑은 영향이 크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기업이 성장이 굉장히 좋은데 최근에 레드오션이라는 평가가 많아 이 바이오시밀러 분야가.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서는 빨리 들어가다 보니까 이 바이오시밀러 업계로 빠르게 투입을 해서 빨리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면서 파이프라인들을 빠르게 구축하다 보니까 훨씬 더 안정적인 실적들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은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는 데 있어서 현재 내년부터 해서 5공장부터 8공장까지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공장들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또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매출보다 더 빠르게 매출들을 뽑아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는 연매출 3조를 달성을 했고 올해는 영업이익 1조를 달성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 증시에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꼭 이제 겨울 임박하게 되면은 이제 감기 많이 걸리니까 제약 바이오 뜨지 않겠느냐. 찬바람 불면 제약 바이오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유럽 종양 학회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기대감도 또 이제 생길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의 향방 속에서 주목할 기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곽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어제 바이오 주식들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지금 바이오 주식의 총 개수가 176개예요. 그 중에서 어제 빠진 게 141개입니다. 그러니까 유한양행과 관련된 일부 종목에 국한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 좀 더 포커싱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이오 섹터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아니에요. 고금리, 고환율. 이 정도 상황에서는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바이오 기업들의 성장은 다소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종목을 보면은 좀 저평가돼 있고 실적이 개선된 종목을 봤는데 우리 윤지훈 대표가 언급한 종목 이외에도 저는 HK 이노엔 이런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HK 이노엔의 포인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HK 이노엔이 K캡에 대해서 정군당과 코-프로모션 계약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수수료가 좀 낮아요. 근데 이번에 올해 말 정도에 계약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10월 달, 11월 달 사이에 재계약을 하면서 수수료가 정상화가 되거나 기존보다도 더 나은 상황이 되면은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아무래도 500 이슈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신규 상장주니까 거의 다 해소가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상장 당시에 22.8%의 FI 물량이 있는데요. 뭐 최근에 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 남았다라고 추정을 했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해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 실적도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이오 섹터 전반이 좀 좋지가 않지만은 어떠한 어떤 이벤트성에 의해서 기업이 하방에서 저평가된 상태에서 좀 개선이 된 그림이 나와주는 그런 종목의 바이오라면 지금도 접근이 좀 가능하다. 그 중에 하나가 HK 이노엔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곽 대표님 종목만 들을 순 없죠. 윤 대표님은 어떤 종목들 가져오셨을까요? 네, 일단 뭐 찬바람부는 이제 연초에서는 이제 제약바이오 학회나 아니면은 이제 내년에 연구개발 그 다음에 계획 등의 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그때 당시에 좀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연말 연초 하다 보면은 또 실적들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들이 뒷받침되고 있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바이오 시밀러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또 실적들이 많이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내년에 5공장을 조기 또 오픈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기 가동을 하게 된다면 매출적으로 추가적인 성장들이 조금 더 빨리 가시화가 될 걸로 좀 눈에 보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투자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부각이 많이 될 걸로 좀 보이고요. 지금 신약바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아직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리스크가 조금 잔존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리스크들을 굉장히 좀 줄이고 그다음에 파이프라인 확대에 대한 조금 더 언급이 있었던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서는 내년에 조금 더 편안한 좀 투자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리스크를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투자에 대한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또 우리 제약바이오의 기대감이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을 조금 품고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도 설명드렸던 GI 이노베이션입니다. 이 GI 이노베이션이 뭐냐? 지금 이번에 학회에서도 AI 플랫폼을 관련돼서 지금 이제 언급들을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AI 플랫폼을 이용을 한다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제 기대 효과가 신약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 그리고 비용을 전부 다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가 절감에 해당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재무적인 안정성, 그다음에 앞으로 내가 투자를 했었을 때 차입할 수 있는 뭐 시비 발행이라던가 아니면 유상증자라던가에 대한 리스크들을 굉장히 좀 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I 이노베이션과 그다음에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두 종목을 좀 지켜보시면 앞으로 조금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유럽 종양 학회를 앞두고요.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두 분의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 로드를 제시하는 주식 야간 개장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목요일을 검색하신 후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